정민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강진섭 씨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가부장적이었고 권위적이었으며 가족에게 유난히도 인색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생일마다 풍성한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민은 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이런 풍경이 상상조차 어려웠다. 아버지는 절약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꼭 지적을 했고, 불이 켜진 방을 지나치다 보면 한숨을 쉬며 불을 껐다. 정미가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아직 신을 만하지 않니? 라고 되묻곤 했다. 결국 정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이한 생일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그때 최신 인형을 간절히 원했다. 친구들 모두가 그 인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일날 아버지가 건넨 것은 낡은 책 몇 권이었다. 책 제목은 심지어 어려운 철학서였다.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말은 어린 정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울음을 참으며 잠에 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생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미의 마음속에는 점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쌓였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부모님이 수학여행비나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정미는 늘 아버지의 절약 강요 속에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 부족으로 느껴졌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미는 아버지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벌며 그녀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아버지와의 접촉을 줄였고 가족 행사에도 최소한으로만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 정미는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사주었고, 그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과 소풍도 자주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다. 정미는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고 단순한 안부조차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고령으로 인해 몸이 약해져 있었고 병상에서 딸을 불렀다. 정미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쇠약해져 있었다. 정미야,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정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부탁이라니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작은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죽고 나면 집 뒤 창고를 열어봐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정미는 무심코 열쇠를 받아들었지만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낡은 물건들 몇 개나 있겠지. 며칠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정미는 장례를 마친 뒤 열쇠를 들고 집 뒤의 창고로 갔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창고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여러 박스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현금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박스 한쪽에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문서에는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총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정미는 숨을 들이마시며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후원했던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 편지 그리고 후원 내역서가 가득했다. 정미는 그제야 아버지가 평생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정미는 눈물을 흘렸다. 정미야,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 아니, 내가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구나.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편지는 아버지의 후회와 사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아원 아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돈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그 돈을 나눌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미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한때 그렇게 냉정해 보였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정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고아원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깨닫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주기로 했다. 몇 년 후 정민은 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작은 후원 단체를 설립했다. 그 단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삶을 다시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정민은 혼잣말로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방식으로 나와 세상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죠.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